안녕하십니까. EJ 지식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역사편으로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과 고려의 멸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려 말 중국은 원나라의 세력이 쇠퇴해지고 명나라가 1368년에 건국되면서 중원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원명 교체기의 명나라는 고려에게 천령 이북의 땅이 한때 원나라의 영토였다는 이유를 들어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왕이 즉위하면서 공민왕 때의 반원 친명 정책을 벌이고 북원을 가까이 한 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우왕과 세영은 이러한 명나라의 요구를 거부하고 전진 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계와 채영은 요동정벌 문제를 놓고 서로 상반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현실적인 여러가지 한계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우왕의 지시로 이성계 등이 지휘하는 요동정벌군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까지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사를 되돌리게 되고 마침내 우왕과 창왕, 공양왕까지 폐위시키면서 역성혁명을 통해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번 역사편에서는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과 고려의 멸망,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과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는 중국의 원명 교체기에 신원파와 친명파로 분열되어 지배세력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침입 등으로 극심한 내후예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1361년 홍건적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삭주 등에 침입하게 되자 이성계가 이를 대표하게 됩니다. 또한 1374년에는 공민왕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뒤를 이어 우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채영은 우왕 즉위 이후에 조정을 장악하게 된 이인임 일파의 친원 정책의 뜻을 같이 하면서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홍건적을 물리쳤던 이성계는 1380년에는 황산 전투에서 왜구를 크게 물리치게 되고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고려 말 정치 세력은 권문 세력을 대표하는 문화시중 채영과 신흥 무인 세력을 대표하는 이성계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채영과 이성계는 서로 협력하여 권신 이인임과 임견미 등을 제거하는 데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이들의 출신 배경과 지지 세력은 상반되어 있었습니다. 채영은 친원파로 권문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우왕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새로 중국을 통일한 명나라에 가까운 친명파로 신진 4대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권문 세족은 명나라를 적대시하고 명나라의 세력에 위축된 북원과는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신진사대부와 함께 중원을 장악한 명나라와 대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라의 정례가 위태롭게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급진파들은 친원파의 권문 세력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 타파를 통해 제도를 개혁하고 역성혁명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영이 요동정벌에 이성계를 보낸 배경에는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고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이성계 일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동정벌 강행과 위화도 해군은 고려의 지배층 내부에서 권문 세력과 신진 세력 간의 주도권 쟁탈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는 1388년 2월 고려의 사신
설장수를 통해서 천령 이북은 온 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에 요동에 기속시키기 위해 천령의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명나라가 고려 서북면인 함남 안변 이북 지역의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시중이었던 최영은 명나라의 요구를 거부하고 우왕과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우왕은 명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국 5도의 성을 수축하고 서북 전방의 장수들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1388년 3월 서북면 도안무사 최원진은 고려 조정에 명나라의 요동도사가 보낸 2명의 지휘관이 군사 1000여 명을 강제로 보내서 천령의를 설치하려 한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후군 도독부에서 요동백호 왕등령을 보내 천령의 설치를 통보해 왔습니다. 우왕은 전국에서 군사들을 징집하고 1388년 우왕 14년 4월 봉주에 머물면서 요동 정벌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우왕에게 다음과 같은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요동 정벌은 무모한 계획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옳지 않고, 셋째,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왜구가 침범할 염려가 있어 옳지 않으며, 넷째,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활의 악효가 녹아 무기로 쓸 수 없고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있어 옳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사불가론에도 불구하고 우왕과 최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388년 우왕 14년에 명나라의 요동정벌 추진이 단행되었습니다. 우왕의 요동정벌은 이를 반대하는 공산부원군 이자성을 처형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최영이 총사령관으로 팔도 도통사가 되고 조민수는 좌군 도통사, 이성계는 우군 도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8군 도통사 최영은 우왕과 평양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군 도통사 이성계와 좌군 도통사 조민수는 군사들을 이끌고 곧바로 서경을 출발하여 의하도로 떠나게 됩니다. 원정군은 1388년 5월에 압록강을 건너 하류의 의하도에 진을 치게 되는데 심한 장마로 강물이 넘쳐 더 이상 진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요동성에 이르더라도 군량이 제대로 공급될 수 없고 또한 진퇴가 어려울 수 있음을 들어서 우왕에게 해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왕과 최영은 진군을 독려하며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이성계와 조민수는 좌우군 군사를 이끌고 의하도에서 개경으로 해군하게 됩니다. 우왕은 이성계의 해운 소식을 받고 반란군을 진압할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급히 개경으로 돌아가 최영에게 이성계 일파를 진압하도록 했습니다. 이성계는 개경성의 숭인문 밖에 있는 산대암에 진을 치고 궁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우왕과 최영은 팔각전으로 피신했으나 이성계 일파는 최영을 체포하여 기양 보내고 우왕을 폐위한 뒤 중앙정치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따라서 요동정벌 계획은 무산되었고 명나라의 연호인 홍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이색을 문화시중의 자리에 앉히고 조민수는 우시중으로 하고 자신은 좌시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준과 정도전 등의 친명파인 신흥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성계는 우왕을 폐위시키고 종실 중에서 왕을 선택하려 했으나
조민수와 문화시중 이색의 주장으로 우왕의 아들 창왕을 옹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와 신흥 세력들은 우왕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89년 창왕 1년에 김저와 정덕후 등이 유배된 우왕과 내통하여 이성계를 죽이기로 모의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관련자들이 모두 척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성계와 그를 지지하는 조준과 정도전, 남은, 윤소종 등의 개혁파인 신진 관료들은 국정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성계와 조준, 정도전 등은 정몽주와 함께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폐가 입진론을 명분으로 창왕을 폐위시키고 1389년에 공양왕을 옹립하게 됩니다. 공양왕을 옹립한 이성계 일파는 권력을 장악하고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조선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1391년 공양왕 3년에는 기존의 5군을 폐지하고 3군으로 개편하면서 자신이 3군 도총재사, 조준이 좌군 통제사, 정도전이 우군 총재사가 되면서 경제권과 군사권까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제도는 과전법을 실시해서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권문 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키게 되었습니다. 과전법은 관리의 직급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토지 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제개혁은 신흥 세력의 호응으로 그 혜택은 권문 세력들이 착취를 받던 농민들에게 돌아갔고, 민심의 지지를 받아 조선 건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숭유업벌 정책에 따라 주자 가래를 시행하고 사찰이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 논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과거 시험에 무과를 신설하고 관제는 6조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준과 정도전, 남은, 남제, 조박, 오사충 등의 급진 세력들은 개혁 정책에만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역성혁명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이상적인 유교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1389년 창왕 1년 10월 11일 이성계는 자신의 생일에 이방원을 시켜 정몽주 등을 초대해서 조선 왕조의 창업에 동조할 뜻이 있는지 속 마음을 떠보았다고 합니다. 이방원은 하여가를 불러 새 왕조에 참여할 뜻이 있는지를 떠보았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러자 정몽주는 단신가를 불러 끝까지 고려에 충성할 뜻을 밝히게 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 단신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신가는 1728년에 편찬된 청구영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구하던 온견 개혁파는 급진 세력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1392년 4월 해주에서 사냥을 하는 도중에 낙마해서 부상을 입고 현지에 머무르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몽주와 이승인, 이종학 등의 온견 개혁파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피살하고 온건파들을 제거하면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원과 정도전, 남은, 조준 등이 이성계 일파는
공민왕비인 정비에게 공양왕을 폐하고 이성계를 곤지 고려 국사로 추대하는 밀지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성계는 1392년 공양왕 4년 7월 정기의 명과 신하들의 추대로 개경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면서 새 왕조의 꿈이 시전됩니다. 이성계는 의하도에서 해군한 지 4년여 만에 마침내 공양왕으로부터 양위를 받는 형식으로 왕위에 올라 새로운 왕조 조선을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신진 무장 세력인 이성계에 의해 건국된 조선 왕조는 성리학자인 정도전에 의해서 국가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다음해 1393년 태조 2년 국호를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꾸게 되고 고려 왕조는 제34대 공양왕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국호를 고친 후 1394년 10월에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고려는 918년에 태조 왕건이 건국하여 공양왕까지 474년간 존속되었으며 1392년 수문화 시중 이성계에 의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성계의 의하도 해군과 고려의 멸망으로 조선 왕조가 건국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고려 왕조를 뒤로하고 새로운 유교 문화가 시작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고려 말기에서 조선의 전기 시대의 학자였던 길재는 조선이 건국된 직후에 고려의 신하로서 만국의 한을 해고하는 시가 청구영원에 실려 있습니다. 해고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화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제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고려 후기에 절의를 지킨 세 학자인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를 고려의 사문이라고 하며 길재 대신 도은 이숭인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고려 말 정치 상황에서 역성혁명을 통한 조선 왕조의 창업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